당연히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한 공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고, 개인의 가치를 온라인 시키는 작업들이 있었어. 이전에는 프레스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생각들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게 한 10년 전 버전이거든요. 지금 이제 또 최근 2, 3년 전 뭐 이제 MZ세대 버전으로 보면 개인의 가치나 이런 관심사가 너무나 또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한 재구축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핵심 가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게 있고, 키워드를 아예 다시 이제 뽑는 게 있죠. 어, 핵심 가치를 그렇게 뽑는 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의 일에 대한 범주가 회사보다 자꾸 커지는, 기존 회사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금 미션을 다시 잡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비전에 대한 걸 어디까지 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경영자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 핵심 가치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행동 규범과 수립, 이거는 결국 성과하고 연결이 되겠죠. 또 책임감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자율이라지만 여전히 효율성이 들어가면 결국은 일하는 방식과 그 업무에 대한 몰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전략 부서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서 할 거예요? HR이라고 저는 봐요, HR. 그래서 아까 HR에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 그 회사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엊그저께 회사의 HR 팀장이 입사 3년 차인데 팀장을 다신 거예요. 가장 팀장 중엔 어린 거죠. 어리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되게 여차저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회사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신인 지금 팀장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맥락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원활한 소통과 협업인데, 원활한 소통? 근데 소통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단에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보면 MZ 세대의 특성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가지고, 인사 담당자, 교육 담당자는 뭐예요? 임원분들하고의 소통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에서 지금의 MZ 세대들을 이해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렇고요 저렇고 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상황이라는 걸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해서 조금씩 이해라는 거를 시켜주고 공감을 하면서 끌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냥 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할 거냐인데, 그게 역시 이제 HR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을 내는 회의, 결론 안에는 어떤 결과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역할과 과정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더더욱 또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결론을 낼 것이냐인데, 그 맨 앞으로 가면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저 얘기했던 팩트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충분한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그거를 이해를 기반으로 회의라는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숙지하고 들어올 게 아니고, 숙지할 것과 조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조사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출을 한 사람에 한해서 회의라는 게 진행이 사실 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원활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좀 더 처음은 안 되겠지만 규칙화되면 누구나 그걸 숙지하고 관련된 것들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회의가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아마존의 회의 기법 보면 원페이지, 뭐, 6페이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학습을 통한 성장인데, 두 가지가 있겠죠. 조직 문화에 대한 것과, 이제 개인, 이제 우리 신입이나 이제 MZ세대로 보면 코칭이 들어가겠죠. 아까 피드백을 누가 할 거냐 할 때, 그래서 직무별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어떤 거를 가지고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찾게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기본적인 거를 알려주고 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분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채용했던 친구들이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갈 거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인사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갖춰야 될까가 굉장히 나오고, 그런 팩트 기반의 전략과 방향, 이런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경영자하고 조율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7가지 주제 중에 먼저 한 네 가지를 한번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팩트, 그 부분에 어떤 팩트들이 있느냐를 한번 논해보고, 아까 왜그 이직률의 원인이 뭐냐 10가지 이상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뭐 이랬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토론 지내면 각자 10개 써가지고 그 중에 한 3개씩 얘기해 볼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개인별로 먼저 고민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상황 얘기를 하면서 사례도 얘기하고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던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몇 가지 핵심을 잡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띵크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띵크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우리 인간의 사고는 이 키워드 단어 하나에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구글링을 하든 네이버든 단어 검색으로 하잖아요. 문장을 하면 단어씩 나오잖아요. 동일하겠죠. 그래서 띵크에서도 만약에 두세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핵심을 어쨌든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플랜을 세우면 될까? 그래서 플랜 3가지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것까지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그래서 첫 번째는 수평적인 조직 선호. 조은기 부사장님, 제가 설명할 텐데 혹시 부족하면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평적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을 만드는데, 과연 기존의 조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좀 해 나가야 될까? 거기에는 이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호칭을 바꾸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칭만 바꿔서 성공한 사례를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질 않아서,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정리하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든 무엇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찾든 그 생각을 가지고 플랜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하는 조직 선호. 아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신과 회사가 동반 성장하기를 원함. 이게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 중에 학생이 참 재미있게 썼는데, 그대로 표현하자면 회사가 성장을 하지만 제가 성장하지 않다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다 써놨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안에. 그러니까 회사는 성장하는데 자기를 끌어주지 않았다거나 자기가 관심이 없다거나 뭐 어쨌든, 그냥 어쨌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든 삶의 가치라는 거를 중요시하지만 더 넓은 범주로 보면 삶의 가치고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는 세대라는 얘기거든요. 남들에게 이끌리지 않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조직을 끌어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분에 대해서 1팀과 2팀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 기여 조직 선호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왜 A와 B, 왜 비싼 걸 살까? 그런 거죠. 자기가 구매가 누군가의 도움을 줬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존재감, 그걸 이제 카타르시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인 부분들이. 이전에 그런 거를 마케팅 차원에서 연탄 나리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억지로 갔던 것들이었다면, 시기가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자발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 약간 좀 주제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한번 3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번째는 가치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가치, 벌써 이제 이게 어려워졌죠? 그죠? 워낙 이제 다양하니까.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전체가 아니라 팀 단위의
소그룹 단위의 조직 문화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벌써 그래서 이제 팀장들의 역량도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회사의 가치하고 일치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정해져 있어요? 회사는 일정 수준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팀별로 가면 팀장의 유연성이 있든 팀원들의 선배들의 유연성이 있든 그런 것들을 잘 온라인 케어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아마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번 팩트를 한번 접근하고 팩트 열거가 되겠죠. 팩트 열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모르겠어요. 이제 정답이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찾아보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토의 시간은 15분을 일단 한번 일정 시간 15분을 드릴게요. 저는 일이라는 측면하고 문화라는 측면을 좀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일이지만 편의상 구분을 좀 해서 일의 영역에서는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어떤 아레날이라든가 잡의 어떤 기술성, 뭐 난이도, 성숙도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작업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리더나 또 회사가 그 직무를 정확하게 어사인 해주고, 그러니까 뭐 목표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업무 배분을 명확하게 해준다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 그 수행 관리상의 피드백들을 계속 해주는 일들, 일련의 그런 이제 목표 관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좀 더 그 세심하고 정교하게 들여다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그 개인적으로 오리엔트되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건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 또 조직의 가치라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뭐 챌린지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돌발 업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어떤 문화적 역량을 만들어주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이 꼭 뭐 개인적이냐 혹은 꼭 이기주의적이냐 이런 것만은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부분들의 그 특장점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의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같이 코어하고 또 돌발 업무들을 같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갖는 부분이 팀이 전체 이루었을 때 또 다시 개인에게 그 환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부분들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세심하고 정교한 그 관리라든지 목표를 정확하게 해준다. 최근에 이제 상시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도입을 하고 그 좋은 각광을 얻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문화적인 측면 같이 코어하고 협업하는 이런 거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황인원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조직이 은행에서 인사를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좀 조직 구조가 다르겠죠. 한쪽은 엘리멘트별로 자기의 일이 다 잡 디스크립션이나 SOW가 다 나와 있고,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말단부터 최상단까지가 한 팀처럼 움직여야 되는, 굉장히 비저닝을 하는 과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MZ 세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애가 지금 90년 초반생이고 제가 뽑는 애들이 지금 90년 초반생들이 많아요. 근데 극명합니다.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돈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지금 제가 데리는 친구는 재미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MZ 세대를 보는 시각은 아까 성장하는 조직하고 재밌는 조직이 사실은 일체화돼요. 그 재미라는 건 근데 아날로그적인 거고 성장이라는 건 약간 디지털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있으면 알아서 다 합니다. 요새 애들은 스마트 네이티브라서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이 손에 딱 잡혀 있어서 우리 때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해서 공부하던 거 이제 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자기가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명료하게 요 과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까지 해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거의 스스로 찾아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한번 짚어주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그리고 요 다음 단계는 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디지털이 성과로, 성과가 다시 보상으로, 그것이 다시 재미로, 이렇게 이제 순환고리를 가져가는 개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인사 담당을 할 때 하고 지금 스타트업 회사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차원하고는 물론 지금 그 MZ 세대들은 보통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클 때도 오냐오냐 큰 것도 있지만 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굉장한 그 자기 이기적인 부분도 있고 독립적인 부분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는 재미라는 부분하고 성장이라는 부분은 일치화되지만 사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명료한 목표를 주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로 좀 인식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선생님도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정현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해준다. 그다음에 황인환 선생님께서도 명료하게 알려준다. 이게 결국은 이제 리더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꼭 MZ 세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계속 강조했었던 리더에 대한 역할을 좀 계속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김대웅 선생님 혹시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짧은 시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의견을 쭉 주셨는데요. 예, 예,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예. 그 사실생각 해결 방법이 섞여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사실 해결 방안을 다 좀 제시해 주신 격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감상근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음, 그 기업에서 먼저 지식, 기술, 경험 등 직무 요건을 갖추고 음, 그 배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걸로 저는 이제 해결 방법으로 규결을 시켰고요. 음, 그리고 갖고 계신 생각은 이제 지식, 기술, 경험에 따라서 직무를 배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사실 수평적으로 그 누가 됐든 그 기준만 맞으면은 그 직무를 할 수 있다. 그 기회를 주겠다. 혹은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뭐 육성 로드맵을 주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 사실로 거꾸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MZ세대가 그 충분한 역할을 갖춰져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반대로 기업에서는 이런 이제 배치 기준을 먼저 알려주지 않으니까 MZ세대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인사였는지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제가 대략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음, 두 번째 이제 그 정연아 그 선생님 말씀 주신 거에서는 그 신규 입사자하고 일과 관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뭐 업무 배치, 성과보다 협업 등에 대해서 준비할 차원이 있고, 그리고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일했을 때 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개인의 성과가 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보상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일로 봤을 때는 직무 기술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도전 업무나 돌발 업무 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것 좀 갖춰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황인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그 조직 특성에 따라 다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인사 인프라나 조직 체계가 다르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대략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사실 생각 해결 방법으로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집중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세 분이 아마 그 경영자시고 세 분 다 아마 경영자실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해결 방안에 집중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팩트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은 좀 줄이고 사실 해결 방안 쪽을 좀 많이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그러면 해결 방법을 집중해서 한 번만 그 말씀해 주셨던 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제가 그것만 잘 정리해서 업데이트 먼저 발행을 하고 한번 이제 쭉 스키밍 해주신 거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시스템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나 직무나 경험을 좀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누구나 다 그 공평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직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리더가 목표를 명확하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수행 과정에 상시 피드백하고, 그리고 정교한 인사 관리 이런 부분, 그다음 문화적인 부분은 협업하는 그 문화를 좀 만드는 부분. 잠시만요. 아까 상시 네.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였죠? 수행 과정을 피드백하고 세심하고 정교한 관리, 아, 네. 네, 세심하고 정교한 관리,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좀 구축을 하고 또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비슷하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지시를 할 때 명료하게 알려준다. 일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면 결국 답을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경험 있는 사람이 조금 그 지도 코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커스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하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수평적인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서로.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분배 공정성,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받은 보상이 이게 공정한 거냐, 공평한 거냐,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적 공정성, 내가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모두에게 똑같이.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뭐 임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정보를 빨리 받거나 뭐 그런 이제 정보에 대한 격차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도적으로 좀 그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뭐 누구누구 님 혹은 뭐 요즘에는 이제 영어 이름도 쓰기도 하고 그런 일하는 분위기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서로 지금 우리 얘기 나온 거 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일 잘하게 만들까 요거라서 지금 이제 하신 대로 보면은 누가 그 일을 하는데 적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기회를 얻을 수 있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제 정 선생님께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혼자만의 그런 돌발업무를 간다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의 보상이 개인의 보상으로 가니까 그게 공정하다라는 거 설득하는 하나의 좀 논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인나님 말씀은 이제 조직에 맞게 그 수평적인 것도 다르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그 공정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만약에 제가 임원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1억을 받아요. 나는 내가 임원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받는 거는 5천만 원도 안 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대우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일을 잘하는데 다른 데 가면 1억 준다는데 그럼 바로 가는 거죠, 그냥.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수평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의견을 한 번 더 내면은 약간 해결 방법 쪽에 집중을 해서 내면은 조금 더 알차게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축구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 예.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는데 사실 네. 감독의 지시를 받는 것 같지만 감독이 연봉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자기의 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연봉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업 단계라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또는 이제 너라고 하면 이제 반말이 되니까 누구한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예시적 사항을 보여줘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나는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성과 있게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낸다면은 너가 훌륭한 거야 라고 끊어줍니다. 나는 이 상황 못 만들어. 그래서 축구 선수를 조금 전에 얘기 들고 감독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더 이상 잘 만들 수 없고 당신은 나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그 대신에 이런 예시적인 거를 나의 경험으로 준다. 그러니 이걸 참조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온다면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를 미리 알려줍니다. 이걸
3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 너한테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성과 보상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만 해주고 나오면 말을 바꾸지는 않아요. 원래 나온 대로 약속했던 대로 지켜주는 거. 그게 저는 그냥 수평적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룰을 바꾸면 그게 수평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약조한 대로 지켜라. 음. 예, 그런 정도로 인식합니다. 워낙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수평적인 조직 관련해서 이제 팩트는 이 MZ 세대들의 그 특성을 보면은 일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단절적이기도 하지만 프로세스적인 설명들도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MZ 세대 특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배분뿐만 아니라 성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의 평가를 받는 것들, 이게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갖는 본성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갖는 어떤 성과가 그 조직 안에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 기여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역시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의 특성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 외에도 이거는 이제 조직의 어떤 사이즈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좀 열어두고 저희가 이제 팩트 점검을 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MZ 세대에 맞춰서 그 수평적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운영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2번 생각과 대안을 좀 그 섞어서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일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 조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명료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라든가 또 일의 어떤 타스크에 대한 정의,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일도 정확한 배분, 어사인을 정확히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과정에서 피드백해주고 또 코칭해주고 하는 것들이 상시적으로 또 세심하게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성과를 내는 부분, 또 개인이 일의 의미를 가지고 또 개인이 조직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롯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조직 전반적으로 같이 협업하고 팀업하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 역동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직에서 리더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어떤 우수성이나 그 개인이 갖는 경쟁력에서 또 조직 리더들이 갖는 경험들이 피드백됐을 때 그게 이제 또 조직적으로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에 대한 측면하고요, 관계적인 측면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됐을 때 도전 업무라든가 또 돌발 업무에 대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고요. 첨언하실 게 있으면 좀 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팩트에 보시면 네 번째의 조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인사 인프라 조직 체계가 다르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플레인 쪽에도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3번에 도전 업무, 돌발 업무 시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화적인 인프라라는 측면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수평적인 구조 뭐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나왔던 얘기 중에 재미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성장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재미를 느끼면 다 열심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도 왜 그 열심히 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듯이, 그래서 재미라는 부분이 근데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재밌다는 거야? 대체 1부터 10까지 숫자 주면 9가 나오면 재밌는 거야? 8이 나오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아날로그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런데 그런 재미를 느껴서 나오는 아웃풋,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뭐 100개 중에 90개를 달성했다든지 아니면 뭐 50페이지짜리를
뭐 10회짜리를 줄였다든지 이런 퍼포먼스는 숫자화된 성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본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재미라는 부분은 아날로그적인 요소고 성장이라는 요소는 디지털적인 요소니까 그거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제시돼서 나온 성과가 디지털로 측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R&R에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표현했던 것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좀 단순합니다. 말은.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질문 하나 더 있답니다. 네. 이번 생각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생각의 방가루 2번 개인의 성과가 팀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보상.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들의 생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역발상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내 성과를 왜 남하고 쉐어를 해야 되지? 이게 지금 현 세대들의 좀 보편적인 사상인데 팀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보상이 어떠한 보상인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제 팀 성과보다는 개인 성과 위주로 성향들이 이제 약간 방향이 골로 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마 그게 더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또 이런 표현들이 인위적이고 좀 조작적 정의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MZ세대들의 특성 중에 꼭 그건 저는 MZ세대를 구분하진 않지만 그 프리라이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불편해야 하잖아요. 특히 MZ세대들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기여하지 않는 팀원에게도 이제 좋지 않은 시각들을 보이고요. 결국 그거는 개인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자 그 역할 분담 통해서 팀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에서 각자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가 전체 어떤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임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개인의 성과가 우선이면 팀 성과가 뭐 우선은 아니야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통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MZ 세대가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밑단에서 팀 시너지를 이루는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여했을 때 팀 전체가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MZ세대가 결국은 다양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각자가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그 특장점들을 팀 전체의 큰 시너지로 그러니까 성과 파일을 크게 가져가는 것들이 우리 이제 조직 안에서의 과업이고 그게 성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세대들한테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그렇게 부연 설명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줌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팀 한번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1팀의 김진미입니다. 저희 애매한의 팀 1팀이고요. 네. 저희 먼저 이제 저희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 주가는 오르지만 내 연봉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 요즘 이제 팩트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한 만큼 그 MZ 구성원들의 기대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이라든지 테스트가 맡겨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팀에는 현재 그 MZ 세대 이제 구성원이 있는데 한 예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또 한 예로서 이제 대학원 지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대학원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뭐 전액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비로 할 건지 그런 게 있는데 팀원들의 이제 동의를 받아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동의를 받아갔는데 위에서 다 이제 커트 당하는 받아 지원했는데 커트 당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팩트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것인가 보게 되면 그 어, 회사의 그 애정을 가지고 성장시키려고 이제 MZ 세대들은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나 MZ 세대들은 평생 직업 시대여서 커리어를 쌓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커리어만. 그래서 인정과 경험이 이제 중요하고 일을 하면 보상이 또 주어지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 중 개인의 성장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조직이 더 이제 성과가 좋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지원해주면 조직 이탈 우려가 또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사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또 대학원하고 계속 연관 지어지게 되는데요. 얘기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랜으로는 전액 대학원 전액 지원과 자비 지원 중 그 해결책은 선택하는 제도. 그래서 자율과 선택으로 해줘서 실제로 존중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회사의 외형적 성장이나 영업이익을 구성원들과 충분히 이제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성향을 고려해서 역할이라든지 태스크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회사와 구성원 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 저희는 이렇게 플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이번에 발표드려서 대한 감사합니다. 거는 이 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팀 같이 발표한 다음에 질의응답 있으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지고 또 나왔습니다. 예, 저희도 1팀하고 같은 주제로서 성장하는 조직 선호에 대해서 좀 나눠봤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대전제로는 성장하는 조직은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다 선호를 한다라는 걸 좀 전제로 하고 좀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장하는 조직에 가면은 나 또한 알게 모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먼저 팩트로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성공한 경험 자체가 뭐 어떠한 줄에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나의 커리어에 내 성장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라는 팩트를 좀 이렇게 동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성공한 회사에는 훌륭한 동료 그리고 그들하고 경쟁하다 보면은 나 또한 알게 모르게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생길 것이다 라는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본 팩트인데요. 저희가 성장하는 조직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로서 내가 성장하게 되면은 내가 그 누군가에게는 또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좀 팩트를 좀 저희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 이에 따른 이제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기업이 이제 흥망성쇠가 있었고 떴다가 바로 죽여버린 회사도 있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가 있었던 회사도 있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성장과 성공 이후에 이 기회를 잡았을 때 그 기회를 활용을 했었느냐 안 했느냐 순환을 시켰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 입장에서는 큰 플랜을 먼저 가지고 그 플랜 안에서 어떠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자신들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안에서 좀 영웅을 만들어주자라는 좀 포괄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여기서 조금 말장난을 좀 이건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그 앞에 있는 빅플랜과 모델링 그 다음에 영웅 그래서 이제 스프링 하나씩을 좀 따봐가지고 PMH라는 선순환 모델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회사가 어떠한 것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일단은 큰 플래닝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래닝 안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교육과 기회에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기회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성장 안에서 최고의 모델을 또 선발해서 영웅으로서 회사 안에 영웅으로서 좀 지켜 세워주고 이 영웅은 그 다음 성장 모델로서의 새로운 또 플랜과 모델링이 주어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선순환을 시키게 되면은 좀 회사와 자신이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이렇게 청일단은 좀 의견을 좀 맞춰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1팀 또는 2팀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네, 안녕하세요. 가은이네 팀 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기하랴, 사진 찍으랴, 발표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 주제는 일단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원함,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신문 기사 최근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생각한 팩트는 4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10명 중 8명이 가치 소비를 해보았다. 가치 소비를 즐기는 미닝아웃. 네, 요즘에 MZ의 가장 큰 화두이자 이슈이죠. 근데 사실 이 미닝아웃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MZ, 모르는 분들은 네, 사실 신념을 의미하는 미닝하고요. 벽장에서 나오다를 의미하는 커밍아웃의 신조어입니다. 실제로 그 롯데멤버스 라임 그 미닝아웃 조사에서 우리 MZ 세대들은 주로 텍스트나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활동을 통해서 가치 활동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기부 상품 구매하는 거, 그리고 비건 동물 보호하는 거, 돈줄 내기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플로깅, 이렇게가 가장 핫 이슈입니다. 두 번째로는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은 비싸도 산다. 네,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요. 60% 이상이 비싸도 사겠다입니다. 하나 사고 그 다음엔 안 사겠죠. 돈 아껴서 좋은 제품 사겠다. 가치 있는 제품 사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참 저희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페스 코리아랑 알바몬 구직자 1183명 대상으로 64.6%가 취업 희망 시 ESG 경영을 이행하는 기업으로 입사하고 싶다라고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했는데요. 최근에 ESG 화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은 ESG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사회공헌 또 친환경적인 회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이쪽 분야에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성은 안 됐지만 제가 하나 급하게 추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팩트여서 SNS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실제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계시면 친환경이라고 해시태그 쳐보시면 61.1만이라는 피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본인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내세우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아마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세계 시민의식이 좀 고취된 부분도 이제 큰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 나눈 건 사회 이슈에 대한 콘텐츠와 채널이 확장되면서 아무래도 정보 수집이나 지식 공유가 조금 더 수월해진 거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가치 있는 활동들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좋은 일을 여럿과 나누고 그 일을 트렌드로 만드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현 시대적인 정신과 MZ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매칭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현 상황이 변화되어도 그런 시대적 가치에 맞추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가치 실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친환경에 조금 더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지만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공평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꼭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플랜으로는 첫 번째는 아까 큰 이슈가 되었던 탑다운, 탑다운이 아니라 실제로 MZ세대들이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도출하게 만들고
그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플랜일 것 같다라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로는 같이 활동의 참여자를 조금 더 수치화로 하여서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사회 기여도를 조금 스스로 확인하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만들자. 이제 여기서 사실은 정성적인 평가는 좋죠. 내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다. 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치적인 것은 사실 뭐 발걸음수를 통해서 탄소 저감을 실제로 얼만큼 줄였다. 이런 수치들이 요즘에는 좀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10분 걸었다 보다는 내가 10분 걸어서 이만큼의 탄소를 저감했다를 실제로 수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냥 텍스트로 느낌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게 플랜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채널과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콘텐츠와 스토리가 담긴 어떤 비주얼적인 전달 방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비전이 이제 아무래도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이제 사회적 가치 활동에 있어서 그런 가치관 비전에 대한 초점도 조금 맞춰지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살색 4팀입니다. 저희는 자신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가 일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좀 의견 도출을 해봤고요. 먼저 팩트로는 회사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일치 시 나의 성장과 연결된다. 둘째, 기업이 설정한 가치와 던지는 메시지가 일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일어나는 사고,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산재 사고 등에 대한 조치가 회사에서 설정한 가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플래닛, 사람인 등 플랫폼에 기업 후기가 굉장히 많이 공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링크인데요. MZ세대는 가치가 맞지 않는 기업은 애초에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 이력서에 기업 가치를 많이 녹여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 기업의 가치를 녹여내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성향과 맞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둘째로 입사 후에도 가치가 회사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될 경우 충분히 퇴사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플랜으로는 가치와 회사의 방향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기회나 방향성, 아까 ESG 측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둘째로 중소기업에서는 이거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에서 사실 통용되는 얘기긴 합니다. 임직원의 동의와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임직원 중에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입사 초기 때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중간 관리자가 됐을 때 아직도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보딩 시 기업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의미 전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명사로서 가치가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온보딩 시에 이걸 잘 설명을 하면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 마인드 각성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3번에 저희 팩트에서 세 번째 말씀드린 거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기업에 대한 후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평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 평판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후기 많이 올리시는 게 사실 퇴사자분들이거든요. 퇴사자들을 어떻게 내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결국은 이제 입사자들이 회사의 가치를 온라인 시키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맞춰서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이 부분은 MZ세대의 특성과 좀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MZ세대는 일단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업을 선택할 때 나와 가치가 맞는 곳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그렇게 좀 방법. 방법이요. 네네.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구직 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 네.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사항들이. 온라인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많이 이미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보를 이미 충분히 얻은 뒤에 구직자들은 구직을 한다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분들이 사실 기업의 가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이게 채용하고도 좀 연계가 있어 보여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EX라고 하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이제 HR이나 이제 뭐 그 고민들 하시는 분들 입장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구성원분들의 경험을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볼 거냐 아니면 그리고 그런 채용 브랜딩의 활동도 어디서부터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치라는 게 사실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아니면 우리 기업 가치가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한 견해나 의견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사실 구직의 입장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온라인에 올라오는 그 기업에 대한 기사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나타내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방향성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설명을 하거나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구직이 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 관리자나 그 사수의 입장이 되시는 분들이 이 기업 가치를 모르는데 그 신입사원이 그것을 연결되기가 자체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기업 인식 교육이나 기업 인식에 대한 그 홍보물 부착 등으로 인식이 계속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like the way that you talk to me. Yeah. I like the way that you scream my name, baby.